자, 다음은 오랜만에 중국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3년, 4년 전 얘기인데 뭐 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일상을 관찰하다가 좀 평소와 다르게 의심 가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무서운 나라야 아주. 근데 이게요, 현실화된 게 3년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그 안면 인식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권위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통해 CC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얼굴을 판단해갖고 이 사람이 수배자인가 아닌가, 누군가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거 이미 오래됐고, 이미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인 그 경비원들이 자기 직캠으로 찍고 다니면 스캔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쟤 잡아 이게 다 되는 수준인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요 관찰 대상에 대한 음성,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생체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취득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 이런 거지.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자기 생활을 할 때는 경보가 안 울리다가 얘가 체온이 오른다든지 음성을 하는데 격해진다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이 평소와 다르게 빨라진다든지, 그럼 이 새끼 뭐 저지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동하는 거랑 운동 없이 변하는 거, 이 리듬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새끼 조만간 사고 치려고 하는 거야, 테러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모종의 발표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판단해낼 수 있을 수준까지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이제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파적인 자극이나 전기적인 자극, 신경적인 자극을 통해 갖고 그걸 못하게끔 완화시키는 컨트롤 기능까지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전자파 무기라 그런 거 있잖아. 그걸로 사람의 행동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전자파 무기를 사용했어요. 인도랑 그 싸움할 때 거기 이제 총기로 무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파 무기를 가지고 인도 막사에다 쏴가지고 그 국경 충돌이 있을 때 그 막사에 있는 인도 병사들이 구토를 하거나 뭐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게끔 실질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그걸 거의 실용화했다는 거지. 문제는 이게 너무 쉽게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안면 인식 기술들을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세관이라든지 국경 수비 이런 쪽에서 활용할 만큼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수준이야. 그쪽은 아직 데이터를 다 못 모아서 그런 거고, 중국은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 인터넷 통신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감시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100% 나는 한다고 봐. 경정권이면 더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아예 민낯을 다 감시당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먹고 평소에 얼마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심박수를 얼마를 내고 있는가까지도 전부 다 원격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행동 자체의 패턴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끼친다 진짜. 자, 그 이외에 시진핑 숭배 열풍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이나 충성 맹세가 중국 전역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댓글 달기랑 비슷한 거죠. 박근혜 찬양하기 뭐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로양성 허난성 당서기는 지난 20일 시 주석을 영수로 호칭하며 영수의 지시를 기억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또 리간제 산둥성 당서기는 시 주석의 지시를 나침반, 황금열쇠, 지렛대 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밑에 이제 직원들이 빠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진핑은 굉장히 권력 유지에 그 위험한 상황을 현재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요? 시진핑이 오래전에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세웠던 그 똘마니가 배신을 때리고 있는 약간 그런 정황들이 보여져가지고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오러지라고 하는 인물이 자오러지는 이제 이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네. 자오러지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규율위원회 서기예요. 왕치산이 하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안 경찰 그리고 공안 경찰을 전부 다 포함해서 사법권까지를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한동훈이네.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쉬워지네. 근데 이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오랜 가문의 친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인 건 알고 계시죠? 시중신. 네, 근데 이제 이 자오러지의 할아버지는 옛날 서한사변, 그러니까 이 장제스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국공합작을 만들어냈던 서한사변에 참여하던 군인이었고 그 시중신의 부관으로도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자오러지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중신 밑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출신 지역이 비슷해요. 원래는 이제 산시성은 아닌데 산시성 위에 있는 그 좀 더 시골인데 본적을 거기로 옮겼어. 시진핑이랑 같은 그 연고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골 당서기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그 서안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쪽 이제 시진핑 고향에서 서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친구의 아들로서 자오러지를 중용을 한 거지. 근데 자오러지가 시진핑을 해서 엄청나게 큰 걸 해준 게 있어. 아버지 묘역을. 어마어마한 호화 묘역으로 꾸며줬죠. 성역화를 했죠. 500만 평 넓이로 성역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무위원회 확 끌어올렸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왕치산이 맡고 있었던 규율위원회 자리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진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차기 대권 후보까지 올라갔던 인물인 거죠. 근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인 거야. 근데 올해부터 배신을 때리기 시작하는 모양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시진핑의 핵심 사업들과 핵심 그 관료들, 부하들을 하나하나씩 숙청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핵심 정책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이제 그 식량을 비축하는 일을 담당했던 담당했던 사람이 결국 이제 황리위안이 심어졌던 일종의 그 시진핑계의 핵심이었어. 그리고 중국에서 식량을 비축하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가능했겠어. 중국인이 먹는 공식적인 식량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아가지고
말하자면 중국 안에 있는 물론 식량 수입부터 배분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사가 들어간 거지. 그동안은 아무도 안 건드리던 부분이었어. 왜냐면 시진핑 부하가 하니까. 그래서 흑룡광성을 비롯해서 몇 군데 시안이라든지 충칭이라든지 시진핑이 핵심 그 정치적 고향 이런 쪽을 갖다가 검사를 했는데 가봤더니 장부에는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야, 창고가. 그러니까 막 코로나 시절에 식량 부족하고 뭐 하니까 그 창고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당 직원이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는 곡물 창고에 막 불을 지르는 거야.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리들이 적발되면서 이 사람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시진핑이 했던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이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었어요. 화장실 개보수를 한답시고 1년에 화장실을 7만 개를 만들었어. 수세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담당했던 직원놈이 알고 보니까 7만 개를 1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중 한 절반 이상은 그냥 사람 안 다니는 외진데. 그러니까 정화조도 없고 물도 안 나오지만 화장실 건물만 있는, 하루 종일 사람이 안 나는데 화장실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갖고 돈을 또 빼먹은 거지. 개수의 의의를 두는구만. 그렇지. 개수의 의미를, 실적의 의미를 둔 거야. 그래서 3년 정도 걸릴까? 라고 했는데 1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만 개를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야. 그리고 또 하나. PCR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어. 여기에 관련된 PCR 진단 키트와 백신을 관리하던 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진핑이 꽂아준 놈이었는데 아마 100조 이상을 썼다고 하니까 중국도 방역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리가 밝혀져서 또 얘가 구속이 됐어요. 왠지 시진핑에서 경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오러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원래 그 자기 위치를 잡은 게 공안부 안에서 그 공안부가 옛날에 이제 저우융캉 시절부터 계속해서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세력들을 잡고 이 공안부를 꽉 잡았다 그래갖고 얘한테 실권을 다 몰아줬단 말이야. 근데 임기 몇 달을 안 넘기고 자오러지가 지금 신나게 시진핑 핵심 측근들, 특히나 돈 되는 핵심 측근들을 때려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진핑이 당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의외의 상황이 생길지를 모른다. 오히려 자오러지에 의해서 시진핑이 직접 당할 일은 없겠지만 핵심 차기 대권주자나 아니면 그 부인, 펑리위안 같은 사람이 구속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진핑이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시진핑이 쳐버리면 되지. 저러지. 못 건든다니까. 규율위원회의 권한을 다 몰아줬잖아. 한동훈이란 말이야. 검찰, 경찰, 특공에다가 그래도 시진핑인데 경하고 시진핑은 다르지.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걔를 조용히 불러야 돼. 경비, 그러니까 경호 인력 없는 데로.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얘를 때려 잡아갖고 구속을 시켜야 되지. 가겠어? 안 가겠네.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중국 정변에 관련해서 현재 기율부장인 자오러지가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와, 그러면 뭔 짓을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가을에 사면이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할 수 있겠네.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중국에 있는 외계인한테서 나온 거죠. 네.